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점매매 정수 시즌2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폭락을 했습니다. 각국의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1700선이 깨진 채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이겨내면 좋을지 저희 이정수 위원님과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두고 출발을 합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과 장중에 지금 바로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24시간 열려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실전 매매 정수라고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오늘 무료 공개 방송 드디어 하신다고 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마치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무료 공개 방송 이 프로그램이 끝난 11시부터 12시까지 딱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샘플러스라고 검색을 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무료 공개 방송 여러분께 전격 오픈해 드린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셔서요. 질문도 올려주시고 또 시장에 대한 걱정거리도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이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시장이 안 좋은 만큼 좀 더 힘차게 실전 매매의 정수 시작을 해볼 텐데 위원님 1700선도 깨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자, 일단 여러분들 시장에서 주식을 여러분들 돈을 벌거나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주식이 아닙니다. 바로 시장인데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태까지 시장을 같이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제가 2014년도 10월 달에 제가 서울경 처음 이제 데뷔를 했을 때가 그때인데 그때서부터 이제 추세 변곡점의 달인이라는 타이틀을 계속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저는 시장을 잘 보는 전문가라고 대놓고 많이 얘기를 했고 2014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서울경제에서 계속 있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2014년도에서부터 2016년도 있었고 그리고 2020년도 이제 1월 달서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제가 타 방송에 있을 때에서도 시장만큼은 웬만해서 틀리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여기 와서도 그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이정수 전문가 정말 잘 보는다라는 거를 다들 인정을 하세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시장이 올라갈 때에서 종목을 잘 맞추고 수익을 내주는 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다 잘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시장이 무너질 때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현금화를 하거나 어쨌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잘 주는 전문가는 정말 손에 꼽아요. 한 명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정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최근 시장에서 2월 19일, 20일 날에서 현금화 대응을 30%, 90%를 해줬느냐? 저는 해줬죠. 2월 19일입니다. 2월 19일 벌써 거의 이제 한 달 전인데 한 달 전부터 해서 오늘 17일이니까 회원들한테 이미 벌써 3월 17일, 18일에서 먼저 얘기했고 그다음에 방송에서는 18일인가 19일에서 공개 방송에서도 시장이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현금화를 30%, 50% 해야 됩니다를 얘기하면서 18, 19, 20 그다음에 21일 그다음에 24일인가요? 하여튼 뭐 금요일이 꼈기 때문에 이틀일 토요일, 일요일 건너뛰고 아마 24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계속 현금화하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3월 달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에서 지금까지 이제 시장을 봤을 때에서 이번에는 정말 폭락이 나올 것 같다라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그때 지수가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금화라고 지난주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현금하신 분들이 지금 공개 방송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한 사람들은 지금 니나노 하는 장이죠. 오늘도 관망하면서 가시면 돼요. 굳이 뭐 여기에서 뭐 모험을 걸면서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단타를 하고 싶으면 남아있는 현금에서 뭐 5%든 10%는 조금 들어갔다 물리면 잘라버리면 되지만 지금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함부로 초보자들이 들어가기에는
바닥을 섣불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현금화 전략했던 거 적중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관망하라는 말씀 계속 드리면서 일단 투자 전략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매매 전략은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일단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을 하면서 개인들의 신용 매도 물량이 좀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지난주부터 현금화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현금화를 잘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뭐 여기서 들어가지 않아도 기다리면 또 더 빠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들이 풀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어떤 경제학자나 이런 이제 그 뭐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안 좋은 얘기를 쏟아냈죠. 지금 경제에 대해서 지금 암울하게 본다는 얘기를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이 더 급락하면서 다우존스가 3,000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것도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각국에서 심하게 보게 되면 1년 내내 그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계속 진행이 될 거다. 1년 동안. 그렇다는 얘기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과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 흐름은.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저의 생각은 그렇진 않아요.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나오는 악재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에 대한 타개 방법과, 그러니까 현금화를 잘 돼 있는 사람들의 대응 방법과 현금화가 빵포로 돼 있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지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지 그나마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날에 현금화를 한 사람들이 제일 좋습니다. 그 사람들만큼 지금 좋은 게 없어요. 그 사람들만한 지금 대응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3월 10날, 3월 12일 날 그리고 어제 3월 13일, 어제가 아니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3월 13일, 그래서 3월 10, 3월 12일, 3월 13일 날 지난주 제가 공개 녹화 방송, 공개 무료 방송, 공개 무료 방송에서 다 얘기를 했고 그 부분을 녹화를 했기 때문에 방법은 거기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거를 1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1시간 동안 여기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3월 10일 날, 3월 12일 날, 그 다음에 3월 13일 날,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금요일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 녹화 방송을 꼭 보세요. 어디에 있느냐? 샘플러스 서울경제TV의 샘플러스를 검색하셔야죠. 그래서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 포털 사이트에 서울경제 샘플러스 한글로 치세요. 샘플러스 서울경제TV 샘플러스로 치신 다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공개방송 녹화방송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현금화가 전혀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한 비법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여기 전화번호가 계속 나가죠. 문자 보내주시는 그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문의를 해주셔도 좋고 좀 이따가 도진 아나운서님이 또 설명할 테니까 귀를 잘 열어서 꼭 들으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일단 뭐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자,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부분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요. 원래 떨어지는 칼날은 우리가 증시교육원에 떨어지는 칼날은 받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닥 대비 지금 들어줬기 때문에 아마 단타거리는 나왔을 겁니다. 그냥 단타거리 뭐 3에서 5% 먹고자 하다가 그러니까 지난주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먹었을 때에서 먹고 판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못 판 사람들은 지금 더 얹혀서 깨지는 경우들이 나오죠. 아직도 그런 경우들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수들은 단타에 임할 수 있어요. 워낙 종목들이 지금 개별주들도 웬만하면 40% 가까이 빠졌고 대형주들도 20% 이상 빠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단타. 예를 들어서 2억이 있는데 뭐 현금 자산이 2억이 있는데 1억은 현금화를 갖고 있고 나머지 1억은 물려 있는데 그 나머지 1억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10%를 빼가지고 단타를 치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 단타를 치다가 그 나머지 1,000만 원도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10%, 20% 혹은 하한가 내려갈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 개인들의 신용 매도 물량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떨어진 거 아니에요.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15조죠. 어제도 거의 1조 가까이 들어왔어요. 9천억 넘게 들어왔으니까 개인들은 올해 1월 달서부터 거의 15조 정도로 들어온 걸로 일단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1,800억이 아니고요. 1, 2조가 떨어져야 돼요. 그렇게 전에서는 이게 쉽게 여기서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선수들은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짧게 쳐야 되고 그다음에 금액을 확 줄여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초보자들은 그거마저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방송을 제가 서울경제에서 2014년도에 여기에서 처음 데뷔를 하게 했지만 그전에서 다른 쪽에서 거의 2006년도서부터 제가 했기 때문에 방송을 14년 동안 방송을 해본 결과 초보자들은 여기에서 매매하다가 결국 물려서 손실이 많이 나는 것들을 제가 봅니다. 특히 신용하고 미수 많이 쓰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은
지금은 여기 이 폭포수 같은 하락을 어떻게 돌려보려고 신용미수를 어떻게 막아보려고 하지만 그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저런 부분도 해서 지금 타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공개방송에서 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대형주를 해야 되는지 개별주를 해야 되는지 뭐 그다음에 무슨 뭐 테마주를 해야 되는지 또 그런 것도 궁금하시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공개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해하도록 할 테니까 좀 이따가 11시 이 방송 끝나고 11시 때 여러분들이 들어오세요. 모르시면 어디로 전화하셔라. 여기 문자 보낸 전화번호 있죠? 거기로 문의하셔도 되고 좀 이따가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 꼭 들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한글로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온라인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 얼굴이 딱 떠 있는 배너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이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요. 11시부터 12시까지 무료 공개 방송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현금화 전략 실천하신 분들은 지금 장을 오히려 마음 편안하게 보고 계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음 스텝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위원님과 함께 전략 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장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제 장에 들었던 이제 표적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이제 도달이 되진 않았지만 삼성전자 이 대형주가 빠지면 지수가 빠지면 같이 빠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또 어지러운 장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표적 종목은 무엇이 될지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표적 종목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자, 근데 어제 표적 종목 삼성전자 어제 이제 표적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그 주요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어제 여러분들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어제 가격대에서 당연히 안 들어올 거라 그랬죠. 대신에 무슨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3분할로 하라 그랬는데 48,000 얼마였죠? 어제 요날 저가가 46,850원이라서 여러분들한테 46,850원에 3분의 1 정도의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빠진 뭐 45,000원, 그다음에 42,000원 뭐 등등의 분할 매수 3분할 정도로 매수를 해서 만약에 가격에 들어오면 공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어제 전략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 또 추가적인 전략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2,000포인트 넘게 박살이 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사지도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격대에 들어와서 아마 공략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들어갔는데 지수가 많이 폭락해가지고 어쨌든 삼성전자를 어제 저점에 샀더니 지금 수익이 났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팔아버리세요. 팔아버리세요. 이거 단타적인 전략입니다. 아직 시장이 완벽하게 바닥을 쳤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로서 지금 들어갔다 수익이 났으면 파시면 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뭐 삼성전자를 뭐 57,500원에 들어가서 지금 이미 벌써 그러니까 뭐 제가 추천도 안 했지만 요거를 들어가갖고 마이너스 지금 벌써 17% 지금 물려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지금 비중이 여기에 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비중이 작아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이미 삼성전자에서 마이너스 17%, 20% 물려 있는 사람이 비중은 5%밖에 안 돼 있다. 근데 지금 추가 매수해서 단타로 하지 않고 나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다. 그렇게 하고 추가 매수 갖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보유를 해도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어차피 삼성전자 뭐 단타 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만약에 비중이 많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삼성전자를 이걸 추가 매수해가지고 그냥 가져가면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갔다 다시 또 밀릴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적인 관점에서 추가 매수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어제 전략대로 분할로 이렇게 여유 있게 비중이 작아서 아니면 신규 매수를 여유 있게 밑으로 내려올 때마다 정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아직 시장이 바닥을 쳤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아직 바닥을 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익이 날 때 아마 오늘 장중에 저점 분차트를 보면 46,850원이면 요쯤이거든요. 46,850원. 46,850원에 들어가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지금 팔아도 수익은 3.4%. 작지가 않죠? 어차피 매매로 3에서 5% 정도만 먹어도 제가 팔라고 하는 이런 실전 매매 정수 시즌2를 이렇게 열었는데
삼성전자 개별주도 아니고 삼성전자 갔다가 3.47% 지금 조금 올라 3.5% 6% 되겠네. 지금 정도 3% 이상 수익 났다라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거는 표적 종목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장같이 흔들릴 때에서 이렇게 대형주에서 단타를 칠 수 있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장에서요. 어제 같은 경우 괜히 개별주 들어갔다가 개별주 매매했다가 혹은 개별주 들어가다 물렸는데 물타기 했다가 오늘 한 방에 마이너스 10% 20% 박살난 종목들 꽤 나왔죠. 오늘 아침에. 물론 지금 깨진 거 대비 낙폭은 줄이고 있지만 걔네들은 그래도 손실. 어제 공략한 사람들 그래도 손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또 올라갔죠. 그렇죠? 또 올라갔죠. 또 올라갔기 때문에 한 4% 5%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이 실전 매매 정수에 원래 그 원칙이 있다 그랬죠? 어떤 종목이든 간에 3에서 5% 수익 나오면 일단은 챙겨가라. 그게 20% 가든 목표치가 200%가 되든 다 소용없다. 그냥 3에서 5% 먹으면 팔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안 가면 그냥 정리해버리고 손실 나도 정리하고 수익 나도 정리하고 그렇게 정리해서 어차피 표적 종목 딴 거 또 주니까 매일 주잖아요. 매일 주니까 수익이 나면 팔아서 다른 거 해라. 이게 일단은 원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또 시장이 안 좋고 아직 바닥을 안 칠 때에서는 이렇게 수익 나면 챙기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만약에 어제 얘기를 듣고 어제는 못 샀죠. 그렇죠? 어제는 가격이 안 들어왔지만 오늘 가격이 들어와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들어간 사람 있을 텐데 물론 많이는 못 들어가겠죠. 들어갔다면 팔아서 일단은 작은 수익이라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자, 삼성 SDA인데 제가 이거 지난주에서도 금요일 날 삼성 SDA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자, 일단 매수 가격은 20만 원입니다. 지금 다우존스가 3,000포인트가 박살이 났는데 어제 유럽도 지금 13%, 뭐 12%, 10% 다들 급락이 나왔죠. 자, 급락이 나오게 되면 대부분 기술적 반등이 오늘에서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기술적 반등 뒤에 또 뭐 나옵니까? 재하락이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선물지수를 잠깐 확인을 해보면 역시나 다우존스는 지금 현재 2.6% 선물지수가 지금 플러스 권역에 있어요. 근데 저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고 그 중간 2015년도도 2016년도에서 이런 식의 폭락이 한 번씩 나왔을 때에서 유럽 뭐 경제 위기라든지 뭐 EU 탈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뭐 그리스 사태도 있었고 이런 사태가 있을 때마다 시장이 급락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잘 지켜보면 5% 7% 빠지면 그 다음 날에 기술적인 반등이 2% 3% 나옵니다. 근데 그게 끝나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또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술적 반등밖에 아직은 만약에 그 부분이 아니다라 그러면은 그때서는 제가 얘기를 하겠죠. 이제 안정적인 부분이 됐으니 주식을 초보자들도 이제 바닥에서 주워 담으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바닥을 쉽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 그대로 현금 여력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단타를 치기 좋은 구간은 맞아요. 그래서 금액을 줄여서 단타 치는 건 가능하지만 아직 초보자들은 여기서 괜히 매매를 하다가 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삼성 SDI 현금이 만약에 소중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내려올 줄 모르겠어요. 삼성 SDI가 20만 원으로 만에 하나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차라리 이런 자리에서 싸게 왜냐면 여기 저점 자리들이 많죠. 그리고 아무리 얘네들이 빠지더라도 그동안 기가 외국인들이 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20만 원까지 빠지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는 차라리 물려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수익으로 돌리는 다시 원래 자리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수익에서 절반 정도는 돌리는 흐름. 절반만 돌려도 30%나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어느 정도 빠지면 만약에 반등을 주게 되면 3분의 1과 절반 정도를 돌리는 흐름들이 장이 돌았으면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지금 뭐 아까도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의 지금 흐름들이 굉장히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의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왔고 그 트럼프가 그렇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 주식시장 뭐 괜찮다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안 좋게 지금 분위기를 흘러가고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그 공포에 너무 그렇게 닿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공개방송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의 표적 종목 뭐 삼성 SDI 20만 원 정도에서 여러분들 공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은 아직 바닥은 치지 않았다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의 표적 종목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들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합니다. 전화, 문자 활짝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11-12번 두 개의 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자세히 봐주신다고 합니다. 또 유튜브 채널 지금 현재도 열려 있는데 유튜브 댓글로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이제 좀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분들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자, 바로 삼성전자 문자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문자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인데요. 자, 매수 가격이 중요하겠죠. 자, 매수 가격 57,000원에 비중이 80%. 자, 그래요. 자, 삼성전자 57,000원. 자,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번에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 57,000원이면 자, 삼성전자의 지금 동안의 흐름을 보세요, 한번. 물론 이게 그러니까 배당락도 하고 그다음에 그 분할을 했기 때문에 50토막이 났죠. 그래서 분할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48,000원인데 곱하기 50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도 아직 29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분할하기 전이니까 곱하기 50 하면 대략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최저점 3만 원인데 지금 652원. 그러니까 이미 벌써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어요.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사는 부분들은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서도 누구한테 뭔가 베풀면 베품을 또 받아야 되고, 왜냐면 베풀기만 하면 안 받으면 또 기분 상하죠. 마찬가지 받기만 하면 저런 사람한테 안 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또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준 만큼 또 받고 받으면 또 주는 게 결국은 우리 이제 사회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주식도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갑니다. 이게 아주 정당한 거예요. 아주 공평한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 이거 불공평한 거예요. 비정상이죠, 비정상.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성장하는 거 성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가령 여러분들 사람도 계속 성장합니까? 계속 살아요? 아니죠. 죽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또 허리도 꼬부러지고 키가 약간 준다라 그러죠. 기력도 쇠하고.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프가 보면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똑같아요. 모든 생명은요. 어느 정도 성장하다 멈추고 결국은 소멸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자연의 이치가 똑같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얘가 계속 올라간다. 그거 비정상입니다. 그건 비정상. 정상은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종목을 공략한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도 고점 대비 빠질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내지는 이제 50%, 2분의 1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라갔으니 중심 조정 받아가지고 2만 원까지 빠지겠거니라는 생각은 저도 안 해요. 저도 안 하지만 항상 그래도 차트라는 것은 나중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과거에서 현대중공업이 그랬거든요. 현대중공업이 지금 지금 한국중공업이죠.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이 과거 쫙 고점에서 이게 대장으로 군림할 때 50만 원 할 때 아마 그때 당시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얘가 더 높아서 얘가 시가총액 1위였을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였을 때 2007년도 때 얘가 시가총액 1위였는데 이 종목이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더불어서 이제 최고의 종목이었는데 조선주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죠? 50만 원짜리가 7만 원까지 물론 이제 조선 사업이 그때 당시 이제 막 저가 수주부터 해갖고 막 안 좋은 얘기도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됐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삼성전자가 잘 나가도 조정받기 시작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공매도를 때리면서 삼성전자 10,000원으로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열심히 때리면 그거 당해질 재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식은 돈의 힘으로 가는 거지 뉴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 좀 조심을 했었어야 되고, 특히나 제가 지난주 한 달 전이 아니고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날에서 현금화 전략 말씀을 드렸을 때에서 삼성전자라도 얼마든지 현금화 전략을 좀 했었으면 충분한 대응이 되었을 텐데, 그거를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빠지면 여기서 사고 여기 42,000원에 사고 4만 원에 사고 이렇게 3분의 1로 차라리 밑에서 이렇게 싸게 사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수익 내는 그런 전략을 들이고 있는데, 고점에 사니까 그 전략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지금 계속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다른 얘기로 일단 어차피 물리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요 공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시점 매매 정수 꼭 잘 시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시장을 틀린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계속 한번 째려보세요. 저는 시장을 웬만해서 틀리지 않는데 만약에 시장을 조금 틀리게 되면 저는 전략으로 다 보완을 시킵니다. 시장을 틀려도 전략으로 다 보완시켜서 종목이라든지 수익률에서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뭐 공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적군들하고 싸울 때 삼국지 보면요. 그러니까 싸우면 이제 뭐 구름을 등지고 아니면 무슨 뭐 강을 등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쟤네들이 저기 강 뒤에 있을 거야 하면 자, 돌격 앞으로 하고 강 뒤로 갔어요. 갔는데 저기 없네. 그러면 일단은 전략은 실패했죠. 아니, 예측은 실패했죠. 예측은 실패했지만 실패했다고 거기서 그러면 다 할복하고 죽습니까? 아니죠.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 전략을 세워서 거기서 숨어 있거나 아니면 뒤로 잠깐 물러섰다가 다시 역공을 한다라든지 전략을 잘 세우면 그 위험을 타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주식은 전쟁과 똑같고 삼국지를 볼 때는 제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을 예측하는 거죠. 성 밖에 역병이 돌았는지, 날씨가 추운지, 밖에 나가면 굶어 죽진 않을지, 음식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날씨는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판단하는 거, 시장 예측.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시장 예측을 했는데 불구하고 갔어요. 갔더니 적이 없네? 그러면 다 할복하고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다음 전략을 마련을 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대응 영역인데 저는 웬만한 전략 틀리지만 틀리더라도 전략으로 다 보완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 매매 정수 열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공개 방송 꼭 들어오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타개할 수가 있습니다. 현금화 안 돼 있는 사람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공개 방송 들어오시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자, 어차피 물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전략을 세워보게 되면,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그 다음 전략을 세워보게 되면 이왕 물린 거, 그렇죠? 다른 것보다는 삼성전자에 물린 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계속 주구장창 갖고 있어갖고 이게 수익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다시 58,000원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다른 개별주들은요 60%에서 100% 올라가요. 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60에서 100%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가져가는 방법도 되지만 그러려면 2, 3년은 길게 볼 때, 짧게는 뭐 1년 안에 되지만 길게 보면 2, 3년을 가져가면 그 가격은 회복은 해요. 근데 2, 3년 동안 가져가기가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만간에 시장이 바닥을 치게 되면 빨리 복구하고 싶으면 IT 부품주라든지 많이 빠진 쪽으로 3분의 1이라든지 절반 정도, 지금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절반 정도 다른 쪽으로 교체하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해서 20% 올라갈 때 다른 애들은 40%, 50%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근데 지금은 교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은 차라리 삼성전자로 물리는 게 나아요. 왜냐면 얘는 갖고 있으면 깨지는 폭이 작죠. 얘는 5% 깨지지만 다른 거 들어가면 30%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함부로 교체하면 안 되고 교체 타이밍을 잘 노려야 되는데 그 역시도 여기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세요. 자, 요거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는 그냥 일단은 보유입니다. 자, 다음은요. 세경 하이테크 문자인데요. 자,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경 하이테크. 자, 세경 하이테크는 지금 그래요. 자, 매수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31,600원 비중은 20%. 자, 이거 핸드폰 부품주 폴더블 폰으로 좀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샀네요. 그리고 다행히도. 자, 근데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31,600원, 31,600원. 그러니까 최근에 다 물렸던 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이거 공개 방송만 들어왔으면 내가 이거 시장 분명히 빠질 거니까 화요일, 수요일 날 지난 이제 3월 10일 날이 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랑 3월 10일 날, 11일 날 전략하고 2월 19일 날 있죠. 2월 19일, 18일, 19일, 20일, 24일. 그때에서 제가 이제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강력하게 얘기했을 때 요때랑 요때인데 요때랑 요때의 뉘앙스는 조금 틀려요. 자, 먼저 이 1차적으로 좀 이따 공개 방송도 얘기하겠지만 요게 1차적으로 여기 제가 2월 중순경 2월 19일, 20일 요 경우에서는 왜 현금화를 하냐면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받았을 때 종목들을 좀 싸게, 그래서 그때 싼 폭을 IT 부품주 기준으로 한 30%, 40% 정도 빠지면 그때도 그것도 파격적인 거였죠. 잘 가던 IT 부품주가 30%, 40%가 과연 빠질까? 근데 저는 빠질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한 30%, 40% 쓰면 싸게 내려오면 그러면 좀 싸게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서 대부분 다 현금화를 시켜놓고 공개방송 들어왔던 사람들 대부분 다 현금화를 어느 정도 50% 정도 시켜놓고 시장 폭락하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폭락을 했죠. 사실 3월 달에 더 빠지길 좀 기다렸는데 빠지다 말다 보니까 그래서 단타로 조금씩
쫓아가지 말고 단타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수익이 났었어요. 몇몇 종목 수익이 났었는데 빨리빨리 막 팔라 그랬죠. 그때는 뭐 파루드부터 해갖고 뭐 모나리자 뭐 기억나시죠? 그래서 막 빨리빨리 팔라. 왜냐면 시장이 또 빠질까봐. 그래서 단타로 했던 거 빨리빨리 팔고 여기 3월 10일 날 11일 날 요 날이군요. 요 날 네모친 데 있죠? 요 날에서 제가 하이라이트죠. 이때에서는 조정을 받기 위해서 싸게 산다는 느낌보다는 이거 시장 폭락 나올 것 같다. 이거 위험하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산다. 그리고 지금 시장 종목들이 지금 큰일 났고 뭐 등등 해서 코로나 사태가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로 지금 이미 벌써 보도가 돼서 이탈리아 그다음에 프랑스 스머프 축제 뭐 일본의 무슨 태양절인가 뭔가 모시기한가 이상한 거 뭐 축제 같은 것들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뭐 난리 났다라는 걸 여러분들 지금 알았죠. 저는요. 이런 분들은 2월 달 있죠. 2월 중순 그다음에 2월 말쯤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제가 코로나가 얼마나 이게 사태가 심각할 건지에 대해서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에서 요거는 일단은 시장을 빼는 데 있어서 코로나 이슈가 먹히겠다. 제가 이것도 공개 방송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왔던 모든 그 금리 인하 얘기들도 그다음에 양적 완화 얘기들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이게 좋을 때에서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이걸 좋을 때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올라갈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호재가 되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지금 빠지는 이슈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해석할 것이다. 어떻게? 워낙 시장 상황들이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는 거고 더 안 좋아질까 봐 양적 완화를 하는 거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니까 지금 이게 더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그러면 계속 빠지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건 지금 뉴스에서 얘기하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뉴스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뉴스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들을 제가 한 일주일에서 2, 3일 정도 더 앞서서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뉴스를 제가 어떻게 뭐 이렇게 캐가지고 먼저 이제 공개 방송에서 다 미리 얘기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피할 수가 있었던 거야.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 뉴스만 가지고 피한 것은 아니고 저는 시장을 볼 때 뭘 본다? 힘의 방향을 봐요. 그래서 운동에너지 법칙, 힘의 법칙. 그래서 추세 변곡점의 달인이라는 자체가 시장의 힘을 보고 시장의 추세를 보고 힘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꺾이기 시작하니까 제가 조심하라고 여기서 얘기했던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세경 하이테크는 지금에서는 이제 손절은 이제 안 되고요. 손절은 안 되고 반등을 줄 때 이제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데 더 빠질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추가 매수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아직까지 종목들이 좀 더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완전 저점까지. 그래서 반등을 줬다가 다시 밀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위험한 방법인데 저는 이거를 방법을 선호하진 않아요. 많이 위험한 방법인데 단타로 여기서 이제 지금 비중을 조금 이제 밀리면 매수를 했다가 여기가 깨지면 손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등을 주면 일단 추가 매수한 부분만 이제 파는 거죠. 그리고 다시 확 밀리면 다시 저점에서 사는 건데 이게 쉽냐?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수들도 이거 물려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이 방법을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제 궁여 직책으로 만약에 초선수 단타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오늘 장중에 밀릴 때 저점 매수해서 반등 줄 때 여기서 팔고 밀리면 다시 산다. 이거를 쓰면 좋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고요. 반등은 오히려 반등 조금 주고 오히려 더 물려가지고 더 깨집니다. 들어갔던 거 더 깨지는 경우들이 10번 중에 9번이 이래요. 그래서 궁여지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뭐 급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거 물타기 해갖고 반등 줄 때 팔고 다시 사야지 하지만 이게 쉽지 않대요. 이게 종목이 그런 경우들이 100개 중에 1개는 그렇게 가는데 대부분 99개는 반등을 조금 줬다가 오히려 더 박살나고 막 빠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관망을 하시고요. 더 많이 빠지게 되면 차라리 그때에서 다시 질문을 주시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바닥을 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요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화 연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이네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뭐 시장 상황들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모든 그 시청자님들이나 투자자들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건 뭐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기운 내시고요. 네. 뭐 이런 경우들이 사실 이제 10년에 한 번씩 크게 빠지고 2년에 한 번씩 또 꼭 빠지고요. 4년에도 이런 식으로 빠진 경우도 꽤 있고 작년에도 그 불화수소 이슈로 이렇게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잖아요. 아니에요. 그때도 지금하고 좀 비슷해요. 왜냐면 지금 종목들이 빠진 게 한 40% 빠졌는데 그때도 40~50% 빠졌어요. 단기간에. 그래요. 그때 안 물려보셨구나.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잘 피해 가셨는데 이번에는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서브프라임만큼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제 그저께 공개방송도 얘기했지만 서브프라임만큼의 지금 빠진 정도는 아니고요. 작년 그 불화수소 이슈만큼 지금 빠진 정도까지는 됐어요, 지금.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빠졌는데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텔콘 RF제약. 텔콘 RF제약. 네, 자, 매수 가격 9,000원에. 기준은요? 9,000원에 20%요. 자, 9,000원에 20%. 자, 네네. 일단 텔콘 RF제약은 이제 RF가 이제 그 무선 그 안테나예요, 안테나. 근데 제약 사업도 하고 있어서 이제 제약이 이름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통신 장비주로 본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지금 통신 장비주뿐만 아니라 뭐 좋다라는 업종에 있는 뭐 대부분의 IT 종목 좀 다 빠졌어요. 네네. 그래서 얘도 빠진 것도 비정상이 아니고 아주 정상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 오히려 네네. 지금 올라가는 건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다우가 3,000포인트 빠졌는데 올라가는 게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네. 어차피 다 같이 빠졌다면 적게 빠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적자가 네. 몇 년 됐던데 이건 상폐되고 이런 주는 아닌가요? 지금 적자 때문에 지금 그게 걱정이 되셔서 네. 너무 많이 빠지고 적자 기업은 너무 아닌지. 빠지는 거는 적자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예, 그건 네, 코로나 지금은 때문에 시장이 그런 박살나서 건 그런 줄 거고. 알았는데 회사가 그렇죠. 회사가 지금 적자인데 다만 지금 재무 비율을 제가 한번 볼게요. 요번에는 흑자더라고요. 재무 비율을 보게 되면 부채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네네. 그리고 유보율도 지금 충분하고 네. 회사가 그렇게 부실하거나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도 지금 흑자 전환한 거 보니까 이제 네네. 5G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슬슬 이제 좋아지려는 부분이 있었죠. 지금 물론 지금은 다 안 좋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네네. 모든 게 안 좋지만 요거 코로나 이슈 전까지 해서 작년 12월 올해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텔콘 RF제약뿐만 아니라 이런 통신 장비주들은 기대감과 어느 정도 실적들이 슬슬 올라오는 부분이었어요. 얘도 마찬가지. 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보면 기가 외국인들 열심히 샀죠. 네. 얘네들 물렸어요, 지금. 네. 네, 물렸기 때문에 지금 보면 빠진 폭이 최근에 종목들이 40% 정도 빠졌는데 얘는 지금 30%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조금 덜 빠져서 10% 덜 빠진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려서요. 기가 외국인들이 물려서. 그래서 근데 이제 시청자님이 이제 질문 주신 분이 이제 물린 가격이 한 6,000원, 5,000원이면 이거 살리기가 쉬운데 네. 이걸 하필이면은 그쪽 9,000원에서 물려가지고 네. 네, 그게 좀 걱정이에요, 저도. 그래서 종목이 없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가 외국인들이 사고 아까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는 거 봤죠? 네네. 그리고 유보율도 쌓여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부채도 많지도 않고 그래서 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않을 것 같은데 네. 요게 매수 가격 이상으로 올라오려면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네요. 어느 정도 걸릴까요? 그걸 맞추 신이죠, 그렇죠? 근데 근데 제 과거에 가격까지 이제 올수 있을까요? 불화수소 이슈를 보게 되면 네. 불화수소도 한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대부분 다 올라왔죠, 그렇죠? 빠르게는 뭐 네네. 3개월 안에 올라왔는데 근데 아직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직 코로나 이슈가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코로나 이슈가 지금 불화수소 이슈하고 맞댔을 때 과연 그 정도 충격인 건지 아니면 서브프라임의 충격인 건지 아직 그 부분을 왜냐하면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지금 뭐 해외 외신들도 이게 충격이 어디까지 되는지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건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서도 공포 중에서도 안 보이는 공포 이런 거 알아요? 보이지 않는 공포. 그러니까 막 무서운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무서운 장면이 하나도 없어. 네네. 뭐 귀신이 나오거나 막 사람 막 이렇게 해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그 어둠 아니면 뭐 폐쇄적인 공포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그 두려움을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바닥이 어딘지를 모른다라는 거 이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네. 요거는 나중에서 이제 막 갑자기 백신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게 유럽에서 이제 발표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때는 왜냐면 보이니까 바닥에 지금 네, 바닥에. 사망자가 1,000명 넘었었는데 500명 됐네, 200명 됐네. 그러면 지수는 팍 하고 급등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사망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공포 때문에 무서운 건데 이제 공포가 보이잖아요. 아, 이게 여기가 무서운 거구나 라고 보이면 안 무섭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참으셔야 되는데 네. 뭐 길어봤자 뭐 6개월 아닌데 뭐 짧으면은 뭐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이 빨리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참으시고 네. 위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유하시고 나중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 물타기를 그때 한번 전화로 주세요.
아, 추가 매수를요? 네. 아, 지금은 추가 매수 물타기는 아직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에서 추가 매수를?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보이지 않는 공포라는 게 종목들도 아. 얼마나 더 빠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 백신이 정말 나와서 치료를 했더니 그 사망자 숫자가 확 줄었더라. 확진자 수가 확 줄었더라. 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때는 그렇구나. 사도 돼요. 근데 이미 그때는 종목들이 다 20% 급등을 했을 겁니다. 아, 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도 전화 연결입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걱정이 되셔서. 삼성중공 자, 삼성중공업. 자, 매수 가격하고 네. 비중은요? 7,300원에 50%인데 힘 너무 빠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 아까 제가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빠지는 거예요. 네. 뭐 안 좋아서 빠지는 것보다도 물론 안 좋다라는 이슈는 다 있어요. IT도 지금 안 좋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이제 다 경제 대공황이 올 거다. 그럼 사람들 주머니 돈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핸드폰 1년에 하나씩 바꿨었는데 2년에 한 번씩 바꿨는데 그 안 바꿀 거고 컴퓨터도 안 살 거고 그렇죠? 전자제품도 안 살 텐데 뭘 돈이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밖에도 안 돌아다닌대. 그래서 기름도 안 쓴대. 그래서 공장도 안 들어가고 그러면 중소기업도 다 도산하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제 공포를 밀면서 시장이 빠졌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기업들의 실적들이 싹 다 반토막 이상이 될 거다. 그리고 반토막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도산할 수도 있고 이런 위험을 주다 보니까 뭐 IT, 뭐 조선주, 뭐 항공주 뭐 할 거 없어요. 지금 다 박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차피 다 같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물려 있다면 적게 깨지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근데 얼마나 깨질라는지. 안 그러면은 다시 재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추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조사회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을 사람들이 함부로 매수할까봐 3월 10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이에요. 시장이 박살나기 직전 3월 10일 날 공개 방송에 얘기를 해놨고 3월 10일 날도 얘기해놨고요. 3월 13일 날에도 공개 방송에서 함부로 추가 매수 물타기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물타기를 하지 않고 만약에 현금을 갖고 있거나 현금이 빵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지 제가 비법을 지난주 화수 금요일 날 맞나? 화목 금요일 날 녹화 방송에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꼭 그걸 보세요. 네. 그걸 보시고 좀 이따 공개 방송도 들어오실 수 있으면 들어오시고 혹시 들어오실 방법 아세요? 아, 몰라요. 모르시 대부분 모르신단 말이에요. 모르신 네. 분들은 그 1577에 그 7451인가 뭐 그 전화번호 있을 거예요. 거기를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좀 이따 또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거기서 또 안내 잘 듣고 들어오셔가지고 공개 방송 들어서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물리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 이걸 뭐 하면 몇 분 들어가갖고 단가를 낮추는데. 그러면 안 된다.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지난주에서 공개 방송에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네.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이걸 또 돌리면 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면 이제 이때가 이때거든요. 이때랑 그다음에 지난주 금요일이 이때일 거예요, 아마. 어제가 월요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때에서도 함부로 추가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일단 계속 했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하는 타이밍은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듣기 위해서는 공개 방송을 꼭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이유도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그거 나중에 꼭 보시고 지금은 빠질 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절은 의미가 없어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 여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타결을 해야 지금 되는데 더 매수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요? 아니요. 절대 매수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개인들이 신용 매도가 안 나오고서는 그 매도가 나올 때까지 계속 뺄 거예요. 제가 가장 최악을 얘기해 줄까요? 자, 지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그 무슨 경제 뭐 장관인지 부장관인지 뭐 부총령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나왔던 얘기가 앞으로 1년 내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이룰 거고 그 의미는 서브프라임과 같은 경제 대공황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얘기를 누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까먹었는데 그래서 비읍자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발언을 했다는 얘기는 정말 심각하면 1년 내내 우리나라 시장 빠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 얘기를 빌리면.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충격을 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한 충격이 가격적으로 내려오면 저는 싸게 사겠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얼마나 더 빠질지 빠질 수도 모르지만 있다. 얼마나 빠질지 모르겠다죠. 그렇죠. 아니 보면은 지금 최저점이 지금 2,294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2294원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내려간다라고 해서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비정상인데 시장이 빠질 때에서는 패닉으로 될 때에서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면 안 된다는 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지난주에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시장이 그래서 지난주까지만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개별주들 한 30%에서 한 60% 정도만 빠지면 60% 정도 빠지면은 괜찮다라 그랬는데 이미 벌써 어느 정도 빠졌고 어제 얘기한 게 개별주들 한 40% 정도만 빠지면 괜찮을 텐데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형주 한 15%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건 아닌데 자 그러면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만 하잖아요. 제가 그렇죠? 네.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함부로 추가 매수할까 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얘기 하는 거 왜 그러니까 그 다른 면에는 그렇게만 신중하게 아직은 매수하지 않고 타이밍이 되면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서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물타기만 잘하거나 그러니까 삼성중공업 지금 어차피 물렸잖아요. 지금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손실이 지금 대략 한 40% 되지 않아요? 네네. 그렇죠? 네. 2,300원이면 지금 손실이 40%가 넘네. 그렇죠? 47%. 그러면 이거를 저는 2008년도 때 제가 회원들이나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도 막 서브프라임 급락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서 현금화 30% 내지는 어쩔 수 없이 현금화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빠져나오고 어떻게 타개했는지는 방법을 봤습니다. 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목 교체를 잘하든가 물타기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딱 보고 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공개 방송을 참여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지금 전략을 드릴게요. 지금은 관망하시고 좀 이따가 공개 방송으로 꼭 들어오시고 녹화 방송 꼭 보세요. 그러면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40%짜리 50%짜리 종목들 어떻게 교체를 하고 어떻게 물타기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걸 꼭 들으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상담을 모두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드시는 거 제가 압니다. 자, 그런데 공개 방송에서 참여했던 분들은요. 제가 지난주 다 조사했다 그랬죠. 지난주, 지지난주 공개 방송 물어봤을 때에서 이미 현금화가 50%, 60%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현금화되어 있는 사람들과 물려 있는 사람들 대응이 분명히 틀릴 텐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저는 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자, 그분들은 공개 방송 꼭 들어오셔야 되고요. 시장 전략, 오후 전략은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 또 다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오후 전략은 지금은 관망형. 일단 관망하고 공개 방송에서 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장은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현금화 전략이 미리 되어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방법이 최선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위원님 이런 시장에서도 즐길 수 있을까요?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답은 바로 무료 공개 방송에 들어오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창에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검색을 하시고 이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이 방송이 끝난 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만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들어오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분명히 이겨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부인과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희 실전 매매 정수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성공 투자를 위해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